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또 부동산 쿨TV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 투자자이고 또 개인 사업도 하고, 전 다행히 감사한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교도 부동산 쪽, 부동산 학교를 또 석박사까지 또 감사하기도 했거든요. 다 부동산 쪽. 그리고 직장도 부동산 쪽, 시행도 부동산 쪽, 그리고 공무원도 부동산 쪽, 연구원에도 있었고, 연구원도 부동산, 전부 다 부동산 쪽이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잘하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흐름들을 조금 파악하고 가는 걸로 이제 다행히 또 쿨TV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또 망고TV에도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사, 부동산 박사 이 박사. 저도 뭐 부족하지만은 데이터나 뭐 이런 걸 분석하는 우리 망고쌤이 최고고, 저도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또 다른 것들 또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예, 들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한 발을 담그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이건록 이 박사님 모시고 한번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면 기본으로 딱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요즘에 조기 대선이다, 토제다, 거래량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네. 현재 부동산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박사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부동산의 심리가 눌려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심리? 예, 그 눌려 있는 심리가 눌려 있는 것이지 없어진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좋은 건 안 보이는 거지. 세금이 또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좋은 걸로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근데 좋은 데는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지. 비싸진 거지. 그리고 거기에는 또 토제라는 걸 또 빡 막아버려가지고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매물은 줄어들었고 호가는 겁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겁나게 올라갔는데 거래량은 줄었는데 그 거래량이 가끔씩 한 번씩 톡 건들 때마다 신고가가 그러면 턱 하고 터질 것만 같이 신고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급지 같은 경우는 그런 양상들이 있어 좀 재밌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예, 매물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 거래량이 작은 거에서 신고가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근데 그 일어난 거에서 이제는 조금씩 퍼짐들이 보인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원래 강남 쪽 3구 쪽이나 이런 데서 거래량이 나오는 게 서울시 전체 거래량의 한 15%? 15%? 그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강남에 5월달 거래량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은 강남 3구 용산을 보면 7%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다른 거래량들을 차지하면서 거래량은 4월달보다 5월달에 또 오래가는 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지는 매물이 작은데 올라가는 양상. 그런데 퍼지는 양상이 주변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대선의 불확실성을 또 기다리는 수요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내용은 또 뒤에서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록 대표님께서는 심리적인 눌림목인데, 네. 여기에서 또 세금 문제나 다주택자 문제 때문에 똘똘한 데로 가고 있는 게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근데 토제가 또 되면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신고가가 계속 나온다. 이게 전형적인 급등 패턴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급등 패턴이고, 그 급등 패턴인데, 사실은 좀 중요한 게 이번 시장이 천장이 뚫리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게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천장이 멈췄다가 아니라 아직도 뚫려 있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뚫린 거를 나중에 후발주자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양상들이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조금 한계는 있겠지만은, 서울만 오른 게 아니야, 강남만 오른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오름의 폭들은 다 인플레이션이 불공평하게 작용은 하지만은, 그쵸. 모든 부동산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상방이 움직이면은 뒤에서 뒤따라온 애들이 반드시 있다. 근데 꼴등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멈춰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중상급지 이상의 물건들이라면은 그걸 뒤따라서 올라가는 양상들이 굉장히 패턴처럼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우리 시장 안 좋을 때 하락론자들 와가지고 막 뭐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시장 이제 싹 다 바뀐다, 싹 다 보고 이제 대세 하락장 온다 이랬는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고위 공무원이 한 명 있었어요. 고위 공무원? 예, 고위 공무원이면은 적어도 한 3급 이상?
예. 근데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앉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부동산 하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니, 사실 내가 그 선모 씨라는 사람 얘기를 직접 만나서 듣고 집을 아무것도 안 사고 기다렸다. 근데 지금 망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안 사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그게 언제냐면 2018년도였어요. 그때 사도 안 늦었죠. 그쵸. 근데 그때 또 아내분이랑 또 통화를 해서 그 사모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내분이 아파트 볼 때 저기 샤시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샤시가? 그리고 또 저기 그 설거지 하는데 그 시트가 마음에 안 들어. 구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가지고 못 샀어. 안 샀거든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포가 막 올 때는 거기에 휩싸이는데 그 보편적인 공포 자체가 전체 결과물에 대한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시장이 뭐 장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화폐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게 큰데 화폐적 현상. 예, 그 현상을 무시하고 일시적으로 속도 조절할 때 속도를 좀 브레이크를 많이 잡고 있는 이 시기라고 그냥 나는 이제 끝났구나. 부동산은 이제 안 사야지. 라고 부동산은 끝났다. 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맞죠? 부동산 끝났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또 오랫동안 있어 봤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이 시기마다 부동산은 끝났다는 선봉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재명이 오면은 뭐 이상하게 돼서 이제 거래도 안 되고 당분간 또 어려워지고 그리고 지금 내수가 안 좋으니까 장기 침체로 그치.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패턴들을 저도 봐왔겠지만 저보다 조금 더 오래 계셨잖아요. 100만 성이 하락론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은 작은 거래가 나오면서 신고가가 일어나는 상급지 그게 이제 뭐 성동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지금 이미 퍼지고 과천으로 퍼졌고 분당도 좀 퍼졌고 그래서 이제 서울 강남이 많이 올랐으니 네.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냐? 네, 망고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추가할 게 있으면은 근데 이럴 줄 알았다. 강남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뾰족하게 강남이 올랐다가 이게 퍼지겠죠. 이게 그쵸. 와인잔 비교를 많이 했는데 3단으로 쌓아서 제일 윗잔에다가 이제 와인을 부으면 이게 와인이 계속 넘치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그렇지. 낙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하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낙수 효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는 시기와 작게 되는 시기에 뭐 2021년처럼 2020년처럼 계집 소집이 다 오르는 시기도 있지만은 그쵸.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방금 말했던 와인잔이 이렇게 그쵸. 낙수처럼 확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사실은 언제 몇 시 몇 분에 내려간다 그거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렇죠. 그거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낙수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성동, 마포, 뭐 이제 광진구도 거래량이 많아요. 광진구. 예, 광진구. 이런 게 지금 퍼지고 좀 하급지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거래량은 제가 어제 집계로 따지니까 노원구가 아파트가 많으니까 거래량은 노원구가 지금 제일 많아요. 나만의 강남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요. 내가 강남을 갈 수 없고 돈이 한계가 있는데 나는 강남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강남 같은 권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디딤판과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초를 쌓는 과정과 그 과정으로서 나만의 강남들을 찾아가다가 진짜 강남에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도 첫 걸음부터 그래야지 정상에 가죠. 첫 걸음이 없고 그냥 바람만 보고 있으면은 시작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옮겨가는 게 중요한 게 나만의 강남을 찾아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서울은 그렇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많았는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러면 31개 시군을 다 사도 되냐? 절대 안 되죠. 뭐 포천에 삽니까? 이것도 사실은 서울과 얼마나 연결이 잘 되는 지역에 가느냐가 중요한데 연결. 이게 이제 패턴이 이 서울과 연결이 잘 되는 두 개의 중심축이 있어요. 축. 한 개는 과천축 그리고 하나는 분당 쪽 라인. 분당 라인. 이 두 개의 라인이 이제 강남권에서 축을 잡고 쭉 내려가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과천과 분당 라인이 움직이면 어떠냐. 과천은 지금 거래되면 무조건 신고가입니다. 거의 60%가 신고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분당은 과천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호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은 상급지고 서울도 상급지만 올랐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과천을 예를 들면 과천 옆에 안양 평촌이 있죠. 평촌 있죠. 네, 평촌. 과천은 재건축도 오르고 주공 10단지 같은 경우는 대지분이 30평대가 뭐 40평이 되고 그래요.
거기랑 이제 5단지, 8단지도 이제 재건축이 이제 후반부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거래가 좀 돼도 고가, 신고가로 움직이고 있고, 기존 주택들도 마찬가지로 레미안 슈르라든지 슈르. 예, 이런 애들도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 다음 타자가 평촌이다. 평촌인데, 평촌도 이제 물량이 좀 의왕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평촌하고 맞불리는데 포일동하고 내손동에 물량이 있거든요. 그쪽 물량이 용량이 좀 있지만은 지금 평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신축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게 구축이에요. 어떤 구축이냐? 학원가 주변에. 이제 좀 주도하는 게 오히려 지금 상승폭은 더 크더라고요. 평촌 학원가 주변이 많이 오르고 있다. 평촌 학원가 중심으로 오름폭이 조금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 신축이 조금 오름세는 있지만 덜 오르고, 일반 구축은 그냥 아직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대홈타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가격들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쭉 내려가면은 나중에 군포도 3번도 있는데 3번은 조금 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예, 덜 움직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일자리랑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지역은 제외하고는 그런 지역은 퍼질 거고, 특히 이제 경부 라인이라고 하는 분당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컸고, 용인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직 세지는 않지만 용인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과천과 분당 라인에 교집합을 만들어주는 데가 교집합? 예, 전 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예. 수원은 그 의왕 쪽에서 내려와서 또 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과천 쪽, 용인 쪽하고 해가지고 또 된 데가 있잖아. 수원은 신축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구축 중에서도 또 한 10년 이상 된 구축들도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뭐 메탄동 같은 경우도 거기도 구축 보면요, 지금 가격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요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여주라든지 뭐 광주, 제가 제일 투자하지 말란데 거기입니다. 거기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수자원 보호구요. 예, 수자원 보호구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은 허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수도권 정비법에서 자연보존권역이나 뭐 이런 부분에 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도시의 확장성이 없어요. 인프라가 확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주도 그래요. 광주도. 경기도 광주요. 그래서 그런 동네는 그래도 서울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막 아파트 막 짓고 전체를 막 뭐 개발을 한다. 그럼 서울 사람이 죽습니다. 왜냐? 물. 상수도 거기서 다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은 조금 투자하는데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자, 서울 강남 쪽이 많이 올랐어. 과천 라인하고 4호선 라인하고 분당 쪽 라인이 오르고 있는데 서울에 가까운 순도 오르고 있다. 과천, 평촌, 3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이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그 상승이 미약하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교집합이 수원이고, 수원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너무 외곽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한데 미리미리 가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를 이제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은 저는 자산이라는 이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몇 월 며칠 오를 걸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입지,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은 인프라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게 발전된 지역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도 그렇거든요. 안산의 대장도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예. 거기 어디입니까? 예. 초지역 중앙역 아래쪽에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아파트 쪽에, 그쪽은 이제 신고가를 왔어요. 안산인데. 근데 그 주변에 다른 데는 또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 사람은 한 1억밖에 없어. 1억도 안 돼. 1억. 예. 1억 소액 투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빌라는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수원도 1억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인데. 예, 아파트인데 신축이 될 수 있는데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역세권인데. 그 분당선인데.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보면 분명히 있으니까는, 나는 올라갈 때 경쟁하지 말고, 오르기 전에 경쟁 없이 갔다가 경쟁을 바라보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고생이랑 저를 찾으면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경기도 하면 또 진짜 제 방송할 때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지역이 있어요. 어딘데요? 평택. 평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지금 거래량은 좀 많이 늘었어요. 예. 거래량 많이 늘었는데 평택은 한 3년 정도 고생을 합니다. 3년. 최소. 왜냐하면 물량이 많아요.
아, 많지. 예, 물량이 많아요. 삼성전자만큼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고도 국제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제역 주변 쪽이나 그쪽에 개발 그치.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입주 물량으로 쏟아지는 게 한 3년 동안은 계속 꾸준하게 쏟아질 것 같아요. 아, 앞으로 3년 동안? 네. 아, 그래서- 그러면 물량에 장사 없다. 그렇죠. 물량에 장사 없는데 이 물량에 장사 없지만 입지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그치. 되지만은 이 평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쪽에서 봤을 때 지도를 딱 보면 오른쪽이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각선으로 있는 고덕 국제 신도시 쪽도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덕 국제 신도시 아래쪽에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 그 아래에 또 개발 사업이 또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전 대장이 돼요. 근데 그쪽은 못 사죠. 일단은 토지로 묶여 있을 거니까. 예. 개발하고 택지 조성이 된 다음에 거기가 이제 대장이 될 건데 거기가 이제 진앙지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쭉 퍼지는데 그렇게 가다가 쭉 내려가면 대각선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빠져요. 비전동까지 가고 이제 용의동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은 평택 고덕의 지제역을 중심으로 바다 쪽으로 멀리 가면 큰일 납니다. 예. 네. 거기는 이제 포승항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전망 없어요. 거기는 그 지제역을 중심으로 그 중심에서 그 바운더리에서 움직이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 또 GTX 호재들도 있고 신축들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밀집된 데인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입지는 좋으나 물량이 너무 많아.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렇죠. 한 3년 정도 본다. 3년 정도는 뭐 물량을 이길 수 있는 변수가 없는 한은 그냥 막 급하게 오르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변수? 이건 좋다. 물량을 이길 수 있는 변수.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금리, 급락? 이 정도? 완전히 가격들이 확 빠지거나 금리가 쫙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전국이 확 퍼질 수 있겠죠. 유동성장이 열리면은 뭐 물량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금리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물량은요, 서울은 좀 일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헬리오시티 들어올 때 그쵸. 끝났다. 미친 거 아니냐. 이 물량이면 이제 망했다. 무슨 망이요? 3개월 더 갔습니까? 바로 회복을 또 했고. 근데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워낙 물량들이 꾸준하게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그냥 삼성에 다니고 신거주 한다 그러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은 투자로 보는 건 조금 그렇다. 투자로는 다른 데가 또 속도 빠른 데로 가성비 좋은 데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실거주로 한계가 있고 내가 또 한계는 비규제 지역에 집을 산다고 해도 세금에 대한 지금 현재 문제는 없으니까 뭐 이제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정치적 불확실성. 일단은 실거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평택은 저는 사도 괜찮지만은 투자적 관점에서는 지금 이걸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살기는 좋으나 돈 벌기는 당분간 쉽지 않겠다. 근데 거꾸로 광명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잖아요. 광명은 서울이지, 공인데. 공이 뭐 과천도 서울이지 공인데. 공인데. 예. 근데 그 광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 중에 하나가 저는 과천, 그다음 분당, 성남, 하남, 광명. 요런 지역들은 조금 안전하다 보거든요. 아까 서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인데. 방금 말씀하신 데는 다 서울 아니야? 사실상. 서울과 흐름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쵸.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들 중에서 광명이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메리트 있어.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물량이 있으니까. 물량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에요. 마피가 1억인데? 그렇죠. 마피가 1억이면 좋은 거죠. 이제 그 경기도 지역에서는 아까 평택하고 비교를 하면 평택은 광명보다 좋진 않아요. 좋진 않아. 예, 그런데 물량이 많아. 근데 광명은 입지가 괜찮은데 물량이 많아. 그럼 기회 좋다.